네, 안녕하세요. 돈시티의 신동성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런 주제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원가보다 낮은 건물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가보다 낮은 건물이 나온 적이 제가 거의 17년 정도 지금 일을 하는데 없었어요. 가격이 계속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가 이 업계 들어오기 전부터 매입하셨던 분들, IMF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특히 리먼 사태 이후에 매입하셨던 분들은 항상 약 20년 동안 오르는 가격만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빌딩 시장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하락은 할 것이다, 언젠가 끝이 올 거다 라고 얘기들은 많이 나누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진 거는 예상보다는 한 4, 5년 정도 늦게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위기가 올 것이다, 누구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언제 올 거라는 거는 한 18년도, 19년도쯤에 사실 왔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SNS와 정보에 대한 강대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명, 2명 보셨던 매수자들이 5명, 10명으로 늘어나고 10명에서 2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땅과 필지, 강남의 땅과 필지는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쟁 속에서 건물을 매입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누구나 했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24년도의 매물들부터 사실 가격이 원가보다 낮게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다 보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보통 건물을 매입하시고 나서는 한 1년에서 1년 반, 2년 정도까지는, 많게는 2년까지죠. 1년 정도의 준비는 하고 갑니다. 임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더라도 이자 감당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서 매입을 하시는데, 사실 요번에 아시다시피 대출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을 워낙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대출도 규제해버렸죠, 사실은. 네, 대출도 매출이 안 좋다 보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고객들 대부분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데, 법인도 매출이 없으면 단순히 임대사업자 매출 갖고 마이너스만 나게 되면은 이 금융권으로 갈아타셔야 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만기 6개월 전부터 갈등의 불이 떨어지죠. 매물은 1년 전부터 내놓고 만기 6개월 전까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가격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대출이 1년, 2년도 있지만 3년까지, 4년까지 2023년도에 매입하신 분들 24년, 25년 이제 곧 만기 도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언제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매가하고 취득세 100억 주고 산 건물이 취득세 계산하고 이자 계산해보니 약 105억이 됐다. 근데 105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억 이하로 나와요, 요즘. 그래도 거래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사실 이거는 예상했던 일이죠. 재작년에 제가 찍었던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시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22년도 시장의 가격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분들이 대부분 22년도, 23년도 최고점에 구입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2022년도, 23년도에 거래를 했지만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이 안타깝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로 치열하고, 또는 이 정도로 규제가, 또는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야 거래가 되는 거는 매우 드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각종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그냥 투자자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내가 지금도 아무리 전체 공실이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더라도 위기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전혀 없으세요. 다 극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 하나 더 매입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 각종 규제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힘들고, 또한 이 소득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더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소득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구입을 잘 하셨다라고도 보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올해 내년까지는 좋은 매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로 결국은 대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가보다 낮은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꼭 올해, 내년에 파셔야 되는 분들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대출이자 감당의 소득이 있거나 꼭 올해 내년에 파셔야 될 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그렇게 안 좋습니다. 원하시는 가격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기 속에서 더 좋은 수익 내시길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